사실 정부 또는 교육계에 몸담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교육 체계가 과거와는 달리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를 되게 불안하게 하는, 또 불만스럽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교육 현장 곳곳마다 다 스며들어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그래도 좀 더 안심하고 또 어떤 좀 더 희망적인 그런 교육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여기 오신 거죠. 학교 현장을 좀 들여다보면 다소 좀 극단적인 측면은 있지만 대다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우선 일반 학교의 학교 교육 환경이 매우 폭력적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애를 쓰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개선되기보다는 좀 더 저연령화되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신문 헤드라인에 나와 있는 관련된 기사의 제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을 텐데요.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도표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는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쪽 아이들이 더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매우 폭력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문화가 지나치게 퇴폐적이고 쾌락적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사회 문화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많이 우리가 우려되고 있지만, 그래도 학교만큼은 좀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꽤 오래된 통계입니다만은 2016년 통계예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학교 성폭력 사건이라는 제목의 그 도표를 보면은 아주 꽤나 빠른 속도로 학교 안에서의 이 어떤 성적인 것과 관련된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 전반이 매우 파격적 성개방적 풍조가 있고, 이것이 이제 인권으로 보호받는 상황까지 가면서 일종의 조기 성애화라고 그러죠. 너무 일찍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적어도 성인이 돼서 접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거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실제 행위로 옮겨야 될 만큼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윤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평생의 어떤 건강한 어떤 삶의 문제로까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학교의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자괴감을 토로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성교육을 명분으로 포르노를 가르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지 않나 하고 우려를 할 만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학교 안에 교육을 포기한 모습이에요. 예컨대 잠자는 교실 이렇게 해서 그냥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의 학교가 이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선생님들도 내가 이 교사의 직업을 택한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입시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나는 해봐야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은 이 입시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잣대가 되다 보니까 학교는 입시 외에도 줄 게 참 많거든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입시와 전혀 상관없는 교육 영역에서도 학생들에게 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풍토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공포자라 그러죠. 공부를 포기하고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고 과포자, 영포자 이런 포기자라고 하는 굉장히 자조 섞인 표현들이 난무하면서 교육 자체가 포기된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 상당한 모습이다 하는 것. 심지어 어떤 이제 그 제목에 보니까 중위권마저 공부 손 놓는다. 이런 기사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들조차도 결국은 이제 포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면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죠. 다른 것이 거기에 이제 채워지게 되면 그게 매우 반사회적이고 퇴폐적이고 이런 측면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현상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글로벌 선진 학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또 해결할 의지가 있나? 아니 해결해 왔는가? 또 앞으로 해결해 갈 수 있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을 보게 되는 거죠. 첫째, 글로벌 선진 학교는 소위 말하는 학습 성취를 우선하는 학교는 분명히 아니에요.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교사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학생들의 발달 과정으로 볼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으로 돼 있는 음성, 문경, 펜실베니아 요즘 새로 생긴 세종 창의학당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교는 뭐가 그러면 더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건강한 게 우선이다. 이때 건강의 토대를 놓지 않으면은 인생 전반에 거쳐서 건강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가장 육체적인 신체적인 발달이 급격하고 정서적인 발달이 급격한 이 상황에서 건강이 우선이다. 첫째, 육체적인 건강이 우선이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정서적인 건강이죠. 정신적 건강이죠. 사실 학교가 시골에 있다는 건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입니다. 소위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이 변화되는 과정에서의 냄새도 맡고 느낌도 맡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집에 가기 전에는 개구리 소리를 그렇게 질리도록 들을 기회가 있겠어요? 사실 어떤 학생들은 방충망을 그렇게 촘촘히 해놔도 모기는 계속 뚫고 들어와요. 그렇지만 좀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경험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죠. 또 그 외에도 이런 어떤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부활절 찬양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합창을 계속하게 한다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예체능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건강 아주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투명한 민주사회에서도 여전히 이제 국가 수준의 리더들 혹은 사적 영역에서의 많은 리더들이 수많은 그런 어떤 잘못된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배움이 약해서 그럽니까? 경험이 약해서 그럽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럽니까? 다 그만한 자리에 그만한 상황까지 올라갔으면은 요즘 LH 사태니 뭐니 하는데 그 정도 상황까지 인생을 만들려면 정말 노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이렇게 우리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까? 감독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률이나 체계는 얼마든지 구멍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른 신앙을 가지면 내 속에 감독자가 계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공공의 약속을 깨야 되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 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걸 준다고 그래도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바울 사도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배설물 같은 거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늠름하고 굳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성직자 목회자들조차도 이렇게 비리와 미혹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영적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광신자를 길러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청소년 발달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거룩한 성령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면 평생 동안 정말 이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영적 건강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또 교과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학교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모든 걸 버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대학교 수학 능력이다 그런 테스트는요, 그 테스트 자체가 온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과연 그게 실력인가? 그 테스트에서 고득점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그가 정말 우수한 학생인가? 이거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그 역량을 다르게 평가할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준비하는 위주의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 무슨 교육을 할 거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말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 규모로 보면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2%를 위한 국내용 인재를 만들 거냐, 전 세계 어떤 시장에 가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만들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인재라고 하는 것은 영어나 좀 가르쳐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한번 길러보자. 이건 단지 언어 능력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뭐 SAT 만점 받고 토플 만점 받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잘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그건 하나의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나름의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나름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뭐냐면 당연히 언어적 능력이죠. 그래서 저희가 언어적 능력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학교 설립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이 태생적이고 생득적 언어가 영어가 아닌 이상은 얼마든지 한계를 가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간의 많은 경험들에 의해서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하고 가능하면 또 효과적으로 해보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언어 능력만 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한 우물만 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우물만 팔면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다양한 영역의 지적인 기반 능력을 가지고 융합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지금 5년 차 들어오면서 STEAM 교육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융합교육을 창의 융합교육을 줄기차게 해온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입시 관련해 가지고나 상당히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교육이에요. 입시 교육을 하려면은 각각의 주요 과목에 집중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과목을 다시 융합시키고 또 그런데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테스팅을 위한 교육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먼 미래를 내다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입시 지향적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스팀 교육이라는 뭐 시험도 없어요. 국가 시험이 있습니까? 스팀 시험이라는 그런 거 없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다양한 영역의 지식 기반을 가지고 융합시킨 훈련을 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거예요. 소위 AI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면의 모든 통계들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에 우리가 처음 스팀 융합 논문을 다 써라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수준 있게 썼어요. 작년엔 첫 해기 때문에
뭐 인잉글리시가 아니라도 봐줬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이 졸업하는 요건이 인잉글리시로 창의융합 논문을 다 쓰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불과 한 5, 6년 뒤에 보면은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연구 기관에 가서 아니면 대학에 가서 기업에 가서 교육기관에 가서 엄청난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보는 이유가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는 이전 방식으로 교육시킨 우리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고 싶은 전문성인 거예요. 세 번째는 리더십의 탁월성인데요. 전에는 통솔력을 리더십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통솔력이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전체를 잘 규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과거에는 지시하고 따라오게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공감시켜서 한 방향으로 함께 모두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전부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함께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나누는 거, 참여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모든 교육 방법론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커뮤니케이션하고 글로벌 에티켓 이건데요. 그 전에 우리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다닐 때. 하나도 윤리적이지 않지만 다 외우면 100점 받아요. 윤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에티켓이라든가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워서 되는 일은 아닌 거예요. 체득해야 경험하고 그 경험치가 축적이 돼서 체득돼서 이제 삶 자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어떤 애들 키우려고 하느냐? 누구라도 이 학교 졸업한 아이들하고 몇 번만 만나면 친구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누구라도 친구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숙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아이들 뭐 많이 낳아봐야 요즘 한 두세 명, 적게 낳으면 한 명, 아니면 안 낳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다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은 한 방에 4명 있습니다. 그것도 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아이들이 각각 자기중심으로 다른 3명이 돌아가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 학교에 오면은 아주 길게 가는 아이들은 한 2년, 뭐 한 1년은 다 고생해요. 왜냐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그러니까 다 그냥 집에다가 여기 이상한 애들 너무 많다 그러고 막 그래요. 또 다른 애는 그 애가 이상한 거, 서로 다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깎이면서 힘들죠. 뭐 어떤 땐 감옥 갔다 그러고 뭐 막 난리를 치지만은 잘 우리가 이렇게 구슬러가지고 그걸 견뎌낼 수 있게 만들면 굉장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엄마 아빠들 계시지만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 하면은 뭐가 힘이냐면은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거 힘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잘 융합해내고 엮어내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소위 말해서 희한한 사람조차도 내 편 만들어서 역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게 힘이거든요. 그 힘을 길러줘야 제대로 된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숙생활도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효과적인 외국어를 어떻게 줄 수 있을 거냐.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이 미국이 이민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인원들이 매년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처음 겪는 게 언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모집단의 230만 명이니까 뭐 굉장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생득적 언어가 아닌 제2의 언어로서 영어를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육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하는가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언어를 아무 때나 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critical period라고 그러죠.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15세 미만 미국 온 사람,
15세 이후에 미국 온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연구하니까 12살을 물론 이제 개별적 생물학적 나이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2살 기준에서 12세 때가 가장 최고 효과적인 기간이라는, 그게 이제 만 12살이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 음성문경 펜실베니아 학교는 중1 때 들어와요, 처음. 그래서 중1 때가 제일 영어 집중 교육하기가 좋을 때니까 그때 영어에 엄청나게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한국의 학교가 소재해 있으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2014년에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캠퍼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불도 들이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학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학부모가 돼서 학교에 오시면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하고 또 간증처럼 저하고 얘기할 시간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뭐 3개월도 보내보고 또 6개월도 보내보고 1년도 보내보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을 보니까 7학년에서 9학년까지 듣기 평가를 해보니까 미국에 1년 다녀온 8학년 아이들이 오히려 9학년 아이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미국에 다녀오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럼 조금 더 낮춰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올 가을 학교 오는 아이들은 가을 학교 오자마자 이제 7학년 아이들과 8학년 원하는 아이들은 미국으로 보내서 1년 동안 하고 오게 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7학년 입학하면은 한두 달 여기서 우리가 집중 교육을 시켜가지고 미국에 아예 7학년 때 1년 동안 갔다 오게 해서 조금 더 효과성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어린 애를 어떻게 미국에 떼놓는가 하지만 사실 이제 미국 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7학년도 보내보고 8학년도 보내봤는데 이 7, 8학년 차이가 굉장히 크대요. 일단 8학년은 그 북한 사람들도 걔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올 정도로 이제 헐크로 바뀌잖아요. 8학년 되면은. 차라리 조금 이제 안쓰럽긴 하지만 7학년 아이들이 차라리 와서 하면 별로 사고도 안 치고 공부에 집중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2022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펜실베니아 캠퍼스가 우리 학교가 된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이제 감사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 글로벌 인재 양성의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성을 지켜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전교생을 태권도를 시키는 거예요. 태권도는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개인 운동으로서는 인지 발달 능력이라든가 신체 발달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개인이 하면서도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다양한 신체 활동을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이동도 하면서도 신체를 어떤 형식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전교생을 태권도를 시키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신체 지수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이제 이런 걸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전국 단위로. 그럴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신체 어떤 건강 지수가 최고다 하는 거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영성 교육이 갖는 의미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인간관계 역량을 기숙사를 통해서 잘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도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문회가 이제 어느 정도, 특히 이제 음성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6회 졸업을 했나요? 17회째죠. 그러니까 이제 꽤 된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이 동문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후배들을 뭐 입시 관련된 거, 또 사회생활 설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교육 환경도 알다시피 이제 음성이 여기 학교에 와보면 알겠지만 되게 아기자기해요. 캠퍼스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가 없어서 운동장을 못 만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요 바로 건너편에 또 음성군에서 음성군비를 들여서 이 운동장을 잔디구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조천리 평균 주민의 나이가 한 80 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장은 주민들을 위한 거지만 주민들이 쓸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전용 구장처럼 그렇게 지금 쓰고 있고요. 최근에 군에서 아마 이제 여기 이 지역 자체를 일종의 에듀케이션 존처럼 해서 다양한 종류의 교육 시설들을 계속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교육 시설 환경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요. 또 학교의 이제 시설 중에서 여기 가장 처음 지었던 기숙사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물론 그 덕분에 이 여학생 아이들이 아주 날씬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내년 여건이 허락되면은 엘리베이터도 이제 공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들이 우리 학교에 참 많아요. 이따가 아마 자세한 소개는 따로 할 텐데요. 뭐 글로벌 애카데믹 올림피아드라든가 학력경시대회라든가 글로벌 유스 포럼이라든가 또 국제자원봉사, 다양한 국제경시대회, 또 글로컬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우리 학교만큼 이 중고등학교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진정이 되면은 예년처럼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런 국제교류 행사가 많아서 말로만 국제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전부 쉽게 외국인들, 외국 친구들을 대하는 그런 행사들을 학교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라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가능하면 조금 더 맞춤식 인재를 키우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지금 저희가 2022년도 교육혁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미래의 어떤 진로와 직접 연관된 맞춤식 교육 과정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막연한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인재 양성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음성에 축구부가 있고 중학교 축구부가 있고 문경에 중학교 축구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학교에서 축구를 한 아이들이 문경으로 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고 또 펜실베니아에 고등학교 축구팀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국내에서 고등학교 축구를 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고등학교 축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아마 여러분 소문 들었겠지만 축구의 경우는 국내에 최초로 독점적으로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축구단하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축구 감독이 부임을 합니다. 문경 쪽으로. 그래서 이제 순회하면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이렇게 해서 제2, 제3의 손흥민이 발굴되고 육성이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야구의 경우에는 문경 캠퍼스에서 이제 야구가 중고등학교가 다 있었는데 뭐 심지어 한 몇 년 전에는 고등학교 야구팀 같은 경우에는 이 11명 선수로 경북대회 우승을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신앙 안에서 공부와 이 운동을 같이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전략적으로 야구는 중학교만 문경에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미국에 아예 가서 뭐 야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는 야구 감독들이 6명이나 돼요. 감독 코치들이. 그 코칭 스텝이 되게 아주 좋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2분은 메이저리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스콜랜드 캠퍼스의 야구팀이 결성된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되는데 굉장한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인재들은 이제 그렇게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이 이게 이제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알겠지만 저는 무슨 재벌도 아니고 큰 대형 교회 목회를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전히 어떤 강한 인도하심으로 이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이사장 노릇을 해서 사회적 지위를 얻고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이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다음 세대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주님이 주신 기회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막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교육이기보다는 학부모님들도 우리 교육 경영자 혹은 교육 운영자들, 리더십들과 학부모님들의 관계가 서로 함께 내 자녀를 키우는 이런 관계인 것이지 학교 측, 학부모 측, 그래서 그게 무슨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마치 무슨 소비자와 무슨 그런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무슨 물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각각의 아이들마다 인격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 정말 자기 자녀 돌보듯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교육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이 상위 1%만 뽑아가지고 말만 하면 착 되는 이런 교육이 아니잖아요. 대개 무슨 민사고나 외고나 과학고나 이런 애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짜증을 내요. 근데 우리 학교 아이들 대부분은 공부하라고 그러면 막 짜증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그러면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좀 더 특화시키면 어떠냐. 그러면 좋죠. 선생님들도 잔소리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그런 학교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도 이곳에 오면 희망이 있다. 내 아이가 좀 부족한 듯 해도 여기에 보내면은 좀 희망이 있다. 그런 교육 하려면은 교육 소비자와 교육 공급자 관계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조카들 키우는 심정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손주 키우는 심정으로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들 마찬가지로 이만큼 돈 냈으니까 그만큼 해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디 학원에나 그게 가능한 일이지, 이게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라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 교육비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흔히 요새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이런 교육 결과를 내는 다른 국제학교를 한번 학비를 보세요. 이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물론 학원처럼 도시에 그냥 빌딩 하나에다 몇 칸 쳐놓고 그렇게 국제학교라고 해서 하는 그런 학교들 중에는 사실 전인교육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게 공부만 들이다 시키는 건 가능하겠지만 전인교육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학교는 학부모와 학교와의 관계는 함께 아이들을 내 자녀 키우듯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키우는 학교다. 그래서 아예 학부모 이름도 학부모회가 아니고 인기모예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키웁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모가 되면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저하고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교육 현장이 특히 이렇게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정부로부터 1원도 지원금이 없는 순수하게 모든 교육 수요자들이 돈을 내고 또 후원자들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학교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이 학교가 잘 나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도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학교들은 지금 교육 결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다 걱정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반대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일단 이 아내를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딱 봉쇄하면은 제일 안전한 지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학습 성취도를 높이고 더 좋은 이제 그 소위 입시 결과를 낸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맞게 잘 대처해서 좋은 교육, 주님이 바라시는 교육,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잘 세워갈까 합니다. 여러분 방문해 주신 김에 혹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교육의 소중함을 공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은 더 좋은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